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3회차 미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과기정통부기금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치안을 위한 데이터를 모아 공공, 민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오늘 미트업은 3회차입니다. 1회차 때는 플랫폼 전반에 대한 사업 소개를 했고요. 2회차 때는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서비스를 할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3회차는 민간기관 중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센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흥미있는 내용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를 소개하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두 곳은 더치트, MG시큐러스입니다. 더치트는 15년 이상 국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아랑 대표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치트의 김아랑입니다. 다음은 MG시큐러스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범죄 분석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유선모 연구소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G시큐러스 유선모입니다. 유선모 소장님은 경찰과 검찰, 국방부 행안부의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연구를 주로 해오셨습니다. 먼저 더치트의 김아랑 대표님께 여쭤보고 더치트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아랑 대표님, 더치트의 이름 유래, 회사 이름이 어떻게 지은 이름인가요? 더치트는 사기꾼이라는 뜻인데요. 네. 부르기 쉬운 단어를 찾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치트의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더치트는 15년 이상 국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120만 건 이상의 국내 금융사기 피해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일평균 600건 이상의 신규 피해 정보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치트의 고객사랄까요? 협업하고 있는 기관들은 어디입니까? 통신사로는 SKT, KT, 유플러스 같은 회사가 있고요. 포털 네이버, 그리고 핀테크 기업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등의 서비스가 있고요. 장터 마켓으로는 번개장터, 헬로마켓, 11번가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더치트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와 함께 확인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더치트는 제가 사기 피해를 직접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고요. 2006년부터 비영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API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더치트가 담당하는 민간 사기 대응 센터는 더치트가 수집한 금융사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사기에 사용된 연락처, 계좌번호의 재사용을 막아 범죄 피해 규모를 혁신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치트는 금융사기 관련 데이터를 일단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공개한 13종의 데이터 외에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민감 데이터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재식별화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식별 데이터와 비식별 데이터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더치트의 API 서비스를 사용하면 혁신적인 금융사기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 국내 대형은행과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66%의 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증하였고 국내 10개 은행에만 API가 적용되어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9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더치트의 API 서비스는 송금, 통화, SMS 인증 등 모든 통신과 금융 핀테크 환경 등에 적용 가능하며 실제로 기업은행, 토스, 네이버페이, 번개장터 등을 통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이 자생력을 갖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에 따라 데이터 수집, 저장, 검증, 활용 등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융합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도용하고 경쟁자로 참여하는 공적 쌓기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랑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더치트가 민간에서 수집한 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실제 시민들이 자신의 중고거래를 위해서도 검색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모인 데이터베이스가 공공이나 금융, 통신 같은 민간 서비스랑 연결돼서 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꾸릴 때 범죄에 연루된 계좌나 전화번호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더치트의 서비스가 범인을 잡거나 범죄 예방이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준 사례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더치트에 조회되는 연락처 계좌번호 정보 중에 일평균 1만 건 이상의 정보가 사기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예방되고 있고, 국내 대형 은행과의 기술 검증을 통해서도 더치트의 정보를 활용하면 최대 66% 사기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에 이용된 연락처나 계좌번호 같은 것들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치트는 이걸 어떤 조치를 통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더치트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개방되는 정보는 통계적인 의미만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소 2회 이상의 비식별화를 통하여 재식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고요. 더치트에 등록되는 모든 정보는 마스킹 처리가 되어서 실제 원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모아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 자체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그것을 통계적인 형태의 가공한 데이터만 공개된다. 그리고 다만 그 데이터가 바로 이용돼야 되는 은행이나 통신이나 즉 사용자 집단과의 정보 교환은 API를 통해서 질문과 답만을 통해서 교환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흥미있는 서비스 그리고 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치트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신가요? 네,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의 공익적인 서비스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도용하고 경쟁자로 참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치트의 경우에도 경찰청이 유사 서비스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면서 더치트의 제휴사에 제한을 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돼서 추진이 됐을 때 공공기관이 같은 아이디어로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협력 상생의 어떠한 형태가 돼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한랑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이 있으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G시큐러스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MG시큐러스에 대한 회사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MG시큐러스의 일단 회사 명칭이 어떤 취지에서 지어진 것인가요? 네, 다 아시다시피 이니그마, 수수께끼라는 뜻으로 이니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암호를 문자로 이제 암호화하기 위해도 사용했던 도구인데요. 그 이니그마를 거꾸로 뒤집으면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되고요. 아하.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에 이제 그리스어인 시큐러스를 붙여서 MG시큐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예, 흥미있는 회사 명칭의 유래군요. MG시큐러스에 대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 회사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2012년 6월에 이제 설립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설립 이후부터 주로 군, 검,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 협력을 하고 그 수사를 자동화하는 도구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사이버 범죄 또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저희만의 이제 이해와 독창적인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및 분석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분석 사업도 주로 이제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저희 베이스를 바탕으로 치안 관련 뉴스 자동 수집 및 분석, 범죄 데이터 수집 및 프로파일링 기술을 적용하여 저희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 범죄,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험 모델을, 대응 모델을 만드는데 이번 사업 속에서는 치안에 대한 뉴스와 데이터를 모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엠진 시큐러스는 고객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공, 민간 어떤 데들과 협업을 해오셨는지요? 예, 저희가 좀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했는데요. 공공기관은 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이나 그리고 키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민간 기업으로는 SK텔레콤이나 농협, 현대오토에버 등과 협업하고 있고요. 그 민간 기업에는 주로 이제 AI 분석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을 자동 분석하는 솔루션을 납품하여 민간 기업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흥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속에서 엠진 시큐러스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엠진 시큐러스는 2012년 6월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 및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소개드릴 사업은 2018년도에 이거는 2016년도부터 쭉 이어온 사업인데 경찰청의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여 실제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부터 온라인으로 뉴스나 웹크롤링을 통해 이제 범죄 사이트들, 기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데이터로서 지금은 약 120기가, 500기가, 30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100기가 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과거부터 꽤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보유한 데이터를 저희만의 분석 기법을 통하여서 범죄 행위를 특징하고 범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범죄 경로나 실제 범죄 주체를 추적하는 기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였고, 또한 이 데이터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뷰에서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사이버 범죄의 추이 분석이나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사업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수집 체계와 고성능의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채널은 공개되어 있는 10여 종, 구글이나 네이버, 덕덕고, 에코시아 같은 10여 종 이상의 검색 엔진, 그리고 다양한 뉴스 사이트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동일한 IP로나 동일한 행위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은 차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대량의 익명화기를 사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저희 IP를 변경해 가면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할 때 스크린샷이나 나중에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증적 자료 등을 같이 저장하고 있고, 수집된 본문, 문자열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 등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추출된 문자를 통해서 신규 코퍼스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뉴스 데이터에서 저희가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주소 정보를 추출하여서 이 범죄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 정보에서는 보통 네이버나 다른 보통 뉴스 언론사들을 제공하는 뉴스 분류는 경제, 사회, IT 등의 일반적인 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치안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좀 효과적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뉴스에 포함된 문자의 분석을 통해서 새로 치안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강력 범죄나 성범죄, 마약,
뭐 사이버 범죄 등의 분류로 재분류해서 취향 관점의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그 불법 다운로드 공유나 뭐 불법 저작권 게시 사이트 등의 크롤링을 통해서 그 도메인을 추출하고 그 도메인의 연관 정보 분석을 통해서 그 불법 사이트들의 생애 주기 프로파일링 분석 등의 그 분석 작업도 같이 수행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성하는 종류는 총 20종입니다. 크게 3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그 범죄 사이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와 같은 범죄 사이트 추출 정보와 그 연관 정보 분석, 그 연관성 분석 정보, 그리고 뉴스를 분류한 정보, 뉴스를 분류하고 위치를 추출한 정보, 그리고 그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 분류 코퍼스 데이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코퍼스 추출 예시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우선은 사람이 분류한 코퍼스를 기반으로 그 뉴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된 범죄 그 기사에서 그 단어들을 추출하여서 그 단어들을 뭐 수집 일자, 뭐 게시 일자, 수집 채널 등과 함께 추출하고 있고, 그 단어의 그 범죄 매칭률과 그 중의성을 함께 산출하여서 얼마나 그 범죄 뉴스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지, 혹시 동일한 뜻을 가진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닌지 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그 범죄 뉴스 기사에서는 뭐 범죄에 대한 개요와 특히 특별한 것으로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정보인지 그 위치 정보와 좌표를 추출해서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보를 활용하신다면은 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통계 등의 도출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이나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현재는 그 치안정책연구소와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그 현재 스마트 치안 플랫폼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G시큐러스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MG시큐러스의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역할은 소장님 말씀처럼 그 치안에 대한 뉴스, 그리고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시판에 대한 정보와 단어들을 추출해서 제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추출한 정보 외에 이제 범죄 사이트나 범죄 IP 등의 연관 정보를 통해서 이제 프로파일링 정보도 같이 더불어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흥미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범죄에 대한 사이트, 범죄에 대한 IP에 대한 프로파일링, 연관 정보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오실 건데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런 MG시큐러스의 활동을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있었나요? 예, 저희가 앞서 설명드리기로 이제 검찰청이랑도 업무를 많이 하고 저희만의 약간 독창적인 분석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검찰청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생소했던 그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이제 범죄 이메일, 도메인 IP 등의 연관관계와 이력을 추적하여서 실제 범죄의 주체를 추적하고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들이 데이터로서 스마트 치안 플랫폼에 쌓이게 되면 범인을 잡거나 범죄 예방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관점을 주는 기술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시청자들한테 친절한 이해를 위해서 코퍼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요? 코퍼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코퍼스라는 것은 실제 한국어로 이제 말뭉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기계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데는 이제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우면서 20년 이상의 언어 학습 능력이 있었는데, 기계는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끔 사람이 어느 정도 분류된 말뭉치를 제작하여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구축한 말뭉치도 있고,
그 말뭉치를 자동으로 이제 더 수집해서 확대하고 검증해서 그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범죄와 치안에 대한 말뭉치가 인터넷 게시물 속에서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코퍼스가 사람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말뭉치라고 했을 때 범죄에 대한 단어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은어들도 많고, 예. 네, 그런 쓰이는 분류들, 죄명, 복잡한 형태, 뭐 하위 죄명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코퍼스가 발전하는 것이 요새 AI나 인공지능이 범죄를 데이터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흥미있었던 지점은 범죄에 대한 뉴스를 설명을 할 때 그 뉴스가 소개하는 범죄가 일어난 위치를 보이게 하는 것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해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성하는 데이터 중에 네. 뭐 저희에게도 의미 있고 데이터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코퍼스와 그 범죄 뉴스의 위치 정보 데이터입니다. 네. 특히 위치 정보 데이터는 이제 요새 부동산의 이제 집값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지역이라는 현재 화두와 매칭되는 데이터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의 정보들을 차출하실 때 이 지역은 안전한 지역인지의 지표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보통 뉴스가 기사로서 이렇게 나올 때 무슨 동에서 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가 발생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지만 주소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정확도라고 할까? 활용성이 어느 정도의 범주에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실제 기사의 주소가 정확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을 때 돈까지 나오는 돈까지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 전에 이제 구나 시 최대한 저희가 지역 정보로 있는 것을 모두 추출하고 있고, 돈까지 나온 정보처럼 이제 좀 확도를 많이 높인 정보가 정보를 주로, 나머지 데이터는 좀 웨이트를 낮춰서 이제 기사에 좌표까지 찍어주는 걸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소도 주소지만 좌표값이 상당히 훌륭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돈까지 제공되지 않으면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스마트 치안진흥센터에 같이 일하는 경찰관들, 분석관들이 최근에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 때문에 아동학대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고 그 지역의 아동학대가 실제로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감소시키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아동학대는 기사로서 나타났을 때 그 동에 대한 정보를 모으거나, 아니면 그 동까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샘플을 모아서 더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리스트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희끼리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도 MG 시큐러스의 데이터가 좋은 효과를 보이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센터에서 현재까지 소개해 주시는 동안 38분 정도가 경과되었고, 참석하신 분은 한 77명, 41개의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댓글 중에서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추려서 보려고 하는데요. 더치트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김한경 대표님, 혹시 지인들이 댓글 달거나 하신 건 아닌가요? 있는 것 같아요. 더치트 대박, 우유빛깔 김아랑 잘생겼다, 이렇게 응원들이 뜨거운데요. 농담이고요. 더치트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밀접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시민들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거나 도움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두 개 소개를 드리면, 난관우님께서 중고거래 사기를 맞았다가 더치트에 글을 올려서 환불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반응들을 자주 접하는 편이신가요, 김 대표님? 네,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피해 정보가 등록되면
통계적으로는 40% 정도가 경찰 사건 접수 전에 해결이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40%면 아주 높고, 범죄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케이스에서 물품의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서 일종의 자력구제로서의 기반의 수단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더치트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꼭 두 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 아니고요. 또 손종환님께서 스마트 치안을 전담하는 부서가 경찰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스마트 치안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똑똑하다라는 스마트이기도 하지만 이 약자이기도 합니다. 전략적 관리를 뜻하는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와 과학 분석과 연구, 어널리시스 앤 리서치, 그리고 테크놀로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적 활동을 스마트 치안이라고 일컫습니다. 스마트 치안을 전담하는 부서는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안정책연구소의 스마트 치안 지능센터가 가장 명실상부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제를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경찰 내에도 최근 점점 빅데이터 담당관실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연구발전 담당관실에서는 경찰 R&D의 총괄 등 각 방면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일님께서는 스마트 치안이 필요하겠지만 역시 운영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스마트 치안이 이루어지면 경찰 업무에 어떤 면이 가장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과 데이터는 경찰이 또는 시민과 공공기관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수단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마트 치안을 하는 것이겠죠. 실제 스마트 치안이 이루어지면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각 방면이겠습니다만 최근 시대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자치경찰 제도가 곧 시행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 실적에 맞는 문제 해결과 해법을 찾기 위한 스마트 치안,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서 독자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수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경찰 업무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기관 센터들 중에서 좀 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기 데이터, 그리고 뉴스나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스마트 치안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한 더치트, MG 시큐러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아랑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서비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G 시큐러스의 양용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범죄 예방 예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두 센터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발전하는 전화사기, 인터넷 사기를 막는 더치트의 활동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를 통해서 악성 게시물, 가짜뉴스,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MG 시큐러스를 비롯한 센터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센터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곳 중에서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다크웹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는 S2W, 그리고 범죄와 위험, 바이러스 등 각종 부적절한 인터넷 정보가 게시되고 있는 URL, IP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 질환진료 데이터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두 곳에서 오신 신규 센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2W의 이지원 부대표님 소개합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S2W랩 이지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인터넷 히든 채널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기술을 보유한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나 이런 영역에서 인텔리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같이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크웹이라는 것부터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네. 다크웹에 대해서 시민들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나요? 다크웹은 저희가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접속할 수 없는 특별한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익명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명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소위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공간이 아닌 숨겨져 있는 인터넷 공간이니까 주로 사용자들이 별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의 정보를 유통해야 되는 뭐 범죄나 마약, 뭐 테러, 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익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의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뭐 기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폭로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실 그런 양면성, 그 익명성에 기대어서 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범죄자들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게 아니고 그냥 정보를 익명으로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 사용하는 공간이군요. 네. 그러면 다크웹에 대해서 국내에서 S2W와 협업하는 기관들은 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오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기관으로는 지금 해외 인터폴 지금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군이라던가 키사를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다크웹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고객으로는 코빗이나 카카오 플레이트, 번개장터 등 기관, 기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꽤 많은 기관들이 활발하게 다크웹에서의 정보를 거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 협업을 S2W랑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S2W는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목표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8년 9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저희는 다크웹이나 여러 가지 익명 네트워크와 암호화폐 역기능을 최소화해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억 개 정도의 페이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매일 100만 페이지의 다크웹 페이지를 수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생소한 영역인데요. 어떻게 다크웹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치안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제공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들을 표면 앱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부에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접속 권한이 요구되는 웹을 지나서 특정 브라우저와 접근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익명 네트워크 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웹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미 해군 연구소에서 보이지 않는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 목적으로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소스로 널리 이제 일반적인 민간에게 모두 공개를 하면서 이런 다크웹 시장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다크웹 사이트라고 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트의 그런 주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컴이나 이런 .co.kr 같은 것들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onion으로 끝나는 그런 특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소들은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저희는 이제 토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이런 다크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크웹 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토어 서킷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웹 방문자와 다크웹 사이트 각각이 3개의 어떤 그런 릴레이 노드를 거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로가 생성이 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3개 있는 릴레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 있는 그런 사이트의 어떤 접속 경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암호화가 되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여러 의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A와 B와 같은 그런 실제 접속 위치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고 서로 확인이 가능한 위치는 임의로 생성된 그런 IP 주소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문자와 사이트 모두가 이제 내 어떤 위치를 절대로 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익명 네트워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을 하게 되는 것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사실 언론의 자유라던가 기밀 폭로 등을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IP 주소 외에도 어떤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자금 흐름이 가능한 그런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음성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다크웹에서 많이 기축통화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만큼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익명 네트워크 내에는 무기를 판매하거나 마약을 거래하거나 악성 코드를 판매하고 있는 등의 어떤 반사회적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니언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만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던가 기업정보라던가 랜섬웨어 같은 우리 기업들, 민간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영역들로 좀 변신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크웹의 어떤 이용 유저 수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됐을 때는 미국이나 러시아, 독일 같은 곳들이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유저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유저들도 다크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불법 컨텐츠라던가 마약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게시를 한 게시글들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밀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크웹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런 다크웹 데이터, 그러니까 그런 기관과 기업에 있어서 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빅데이터,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각 적절하게 적합한 데이터들을 나누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는 그런 개인정보, 고객의 정보가 유출이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그런 기업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내 기업의 어떤 민감 정보가 노출이 된 적이 있는 것들인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아래 보시는 공공기관에는 이런 다크웹발 어떤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 분석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수세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국어 포럼 중심으로 해서 적재를 했고요. 2차 년도 이후에는 수집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수요 기관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가공을 해서 이런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발표 잘 들었습니다. 흥미있는 주제였습니다. 지금 다크웹에서 범죄 또는 블록체인을 통한 범죄 자금의 흐름도 다크웹과 적극적으로 접목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엠번방 사례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최근에 앞으로의 범죄는 스마트폰에서 시작돼서 블록체인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제언을 주신 전문가분이 계셔서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주영 부대표님 말씀드린 발표를 보면 다크웹에서 정보의 유통이나 불법 정보의 유통도 있지만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암호화폐가 유통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실제 암호화폐가 다크웹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 어떤 사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주소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이제 암호화폐 주소를 전달을 하게 되면은 거기로 이제 그 구매자들이 돈을 보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판매자들은 그 암호화폐를 입금을 받고 나면 런더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이 그런 본인들의 통화로 바꿔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크웹이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접속자들의 이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다 익명화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암호화폐 형태로 또 그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실제 추적이 어렵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기술로는 추적이 그냥 불가능?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오픈된 정보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에다가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붙여서 암호화폐를 추적을 하는 기술을 같이 좀 보유를 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범죄 대응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이네요. 네. 실제 그러면 다크웹이나 그런 블록체인 추적, 분석을 통해서 실제 범인을 잡거나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는가요? 네, 저희 우선 다크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검색조차 되지 않아서 내가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될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역에서 이제 인터폴과 함께 같이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크웹 내 성범죄 관련된 데이터들을 대량으로 수집을 해서 조사에 도움을 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암호화폐 주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적을 하여서 저희가 식별이 가능한 거래소 정보라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인지 보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불법적인 정보 유통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는 그러한 다크웹에서의 정보를 많이 알려서 공유하는 그런 취지의 그 데이터 제공인데 이 과정에서는 혹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다크웹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본인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일부 유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런 유사한 개인정보를 모두 추출을 하고 그런 경우에 모두 비식별화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플랫폼에 적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크웹에서의 어떤 이제 정보, 그 블록체인 형태로의 추적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는 한데 그런 것을 법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악성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고객사들에는 어떤 형태로 그럼 제공을 해주고 계신가요, 현재는? 악성 고객들 대상 저희 그 기업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대응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SW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다크웹 데이터에서 일부 나오는 그런 유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그 정보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신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서 CTI 서비스의 형태로 재가공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봐야 되는 그런 위험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함께 실제로 그 고객과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유출 사항이라던가 네.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별도로 큐레이팅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발전 기술이 활용되면서도 꼭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 SW는 오신트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제공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네. 다크웹이라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목해야 되는 그런 범죄 대응에 대한 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노력하는 SW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잠시 또 SW의 활동과 궁금하신 사항들을 댓글로 받아서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가 다크웹이라는 쉽게 보이지 않는 웹 공간에서의 정보를 유통한다면 실제 눈에 잘 띄지 않는 인터넷의 주소, URL, IP라는 정보를 모아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응해온 그 기관이 있습니다. 질환지교 데이터입니다. 질환지교 데이터에서 참석해주신 양진모 부장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환지교 데이터 양진모입니다. 질환지교 데이터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질환지교 데이터는 리얼 프라이버시 케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요. 개인정보 솔루션 및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양 부장님은 질환지교 데이터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인 이제 웹필터, PC필터, 서브필터, 그리고 비식별 솔루션인 ID 필터 등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연구소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께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유해물 차단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당연히 목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구나, 유해물을 차단해 주는구나 라는 목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터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요. 네. 필터라는 것은 질환주기 데이터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필터 부분은 이제 거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텍스트 기반과 파일 기반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기반에서는 이제 주민번호나 뭐 카드 번호, 계좌 네. 번호, 그리고 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정규식이나 여러 가지 기법 등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차단된 내역이나 이제 파일 등에 대해서 안전한 조치를 하기 위해 뭐 암호화, 네. 그리고 완전 삭제 그런 등을 조치 기법을 이용해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이제 텍스트에서 개인정보의 패턴들을 지워주거나 네네. 차단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유해물 차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유해물 차단은 저희가 이제 개인 PC에 네. 이제 사용자나 이제 보통 청소년들이 많고요. 네. 청소년들이 이제 안 좋은 사이트, 네. 이제 성인물 사이트나 네. 이제 성인 동영상 등을 플레이할 때 그것들을 이제 해시코드로 비식별 또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 차단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그걸 차단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그런 음란물들이 올려져 있는 그런 정보 주소값들을 질환주기 데이터에 수집하거나 그걸 리스트로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URL 정보, 그리고 동영상 정보, 파일 이름 정보, 그리고 유튜브나 아까 트위터 등에 있는 동영상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불법행위, 유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꾸준히 그걸 크롤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걸 네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해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을 다 그냥 막아준다는 그렇게 네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 질환주기 데이터의 활동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과 협업하면서 대응해온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현재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그 법무부 쪽과 협업하고 있고요. 그 안랩이나 각종 웹하드, 그 보안기업들 관련해서 저희가 SDK를 제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각종 유해물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부 쪽에 이제 저희가 각종 유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성범죄자들을 위한 그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PC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유해물들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보호 관찰, 모니터링 네네네. 그런 대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PC나 그런 이제 정보기기에 유해물을 차단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네요. 또 안랩을 통한 안랩 등을 비롯한 그런 보안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웹하드 쪽에서는 이제 각종 또 사용자들이 올리는 동영상이나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이제 방송통신 쪽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SDK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 회사들이 그 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유해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 질환지교 데이터가 유해물을 차단하거나 개인정보 솔루션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요를 들었는데 이런 질환지교 데이터가 모은 데이터나 서비스가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양진모 부장님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환지교 데이터는 약 15년의 유해물 DB 수집 경력 및 보유 독자적인 데이터 필터링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1996년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위협, 사이버 위협 대응 엔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현황 및 누적 데이터는 그 보시는 표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데이터 현황으로는 이제 피싱과 관련된 URL, IP, 그리고 해시 데이터, 그리고 유해에 관련된 이제 URL, IP, 네, 동영상 URL, 해시 데이터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핵심 데이터 확보 방안으로는 저희는 내부 수집 UADB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동 연구에 의한 맞춤형 핵심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생 데이터를 개발한 후 이를 악성 URL 서비스에 활용하고 그 내용 등을 협업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기존 사이버 보안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수집 및 생산 가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현재 협력기관이 국내 6개사, 해외 6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안과 관련된 신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가공하고 데이터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데이터 종류를 확대하고 그리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생산과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료, 무료 데이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발생 시 API 모델을 신규 개발 및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등 잠재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 데이터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피싱 데이터와 유해 데이터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피싱 데이터는 지금 실시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없어지는 URL IP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다각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범죄 발생 데이터와 유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웨어, 피싱, 유해 데이터와 결합하여 현재 고도화하고 있으며 다각도 국가별 발생 빈도 및 사이트 진단으로 치안 데이터 및 지수를 개발하여 시스템 적용 및 활용 가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부분에서는 유해 차단 서비스 및 타 서비스 협력들과의 데이터 제휴를 확대하여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기술을 응용한 유해 차단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 목표입니다. 현재 그 스마트 치안 부분에서는 저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 유해 차단 서비스, 해외 보안 파트너, 여러 가지 수집 정보 등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 민감 정보를 검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있을 시에는 비식별화 솔루션을 통해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정형 데이터 16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피싱과 관련된 URL, IP, 해시 데이터, 그리고 유해물과 관련된 유해 동영상, 유해 URL, 그리고 식별자, 동영상 파일 정보, 그리고 통계치로 낼 수 있는 악성 URL에 대한 지역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추출 또는 병합하여 표준화 지침에 따른 변환, 그리고 오픈 데이터 포맷에 맞는 변환 등의 정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집 단위에서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원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로 인한 여러 법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데이터 안전성 확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비식별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 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에 그거에 따른 비식별을 통하여 안전한 데이터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는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분석된 피싱 URL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정책과 관련 서비스의 현장 적용 및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악성 데이터 수집을 통해 그 데이터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안전한 그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 조치 기술을 적용해서 데이터 3법에 관련된 완벽한 준수를 통해 스마트 치안의 안전한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자체 품질 관리 구축 방안 등이 있고요. 현재 개인정보, 그리고 민감정보, 그리고 비식별 솔루션을 통해 품질 관리를 확대하고 있고,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질환지교 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기구축된 유해 차단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간성 업데이트 강화 및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발생 시에 API 모델을 통한 신규 개발 등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휴 및 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공동 수요처 및 데이터 확대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연구기관, 대학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여 치안 연구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데이터에 대한 연차적 개방으로서는 2020년은 집계 데이터 중심, 2021년은 융합 데이터 중심, 그리고 2022년은 원천 수준 데이터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스마트 치안 데이터에 관련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의 각종 유해 컨텐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질환지교 데이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대응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것들이 올라가 있는 URL, IP들을 꾸준히 모아서 이렇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다 그런 유료 데이터 또는 무료 데이터를 공개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어떤 것까지 유료, 어떤 것까지 무료, 어느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 아니면 실제 질환지교 데이터의 정책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략 범주가 좀 나눠져 있나요?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현재 유료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데이터 안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이제 국가 코드나 그 사용자가 어떤 계속적인 패턴 등을 감지해서 그런 부분을 융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통한 데이터들은 무료 서비스로 개방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하기로는 실제 유해 컨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그런 리얼 데이터, 로 데이터는 유료 데이터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한 국가나 사이트의 패턴, 이런 것들 통계적인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은 무료로 하실 계획이시다, 이런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속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유상으로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런 데이터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사항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많이 흘러야지, 활용이 많이 되어야지,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SW에서도, 다크웹에서도 이제 유료 또는 무료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도 다크웹의 그런 범죄 행위들을 지금 분석할 수 있고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 그리고 다크웹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에 대한 관련된 사전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이제 핵심 정보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료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크웹에서 수집한 이제 정보 가치가 이제 높은 사안들 중에서도 통계, 패턴, 그리고 사전과 같은 지식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무료로 공개해서 많은 확산을 촉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정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상정하시는 거겠네요.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다크웹과 URL IP,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잘 대응하는 것은 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여하고 계시는 S2W 그리고 질환진료 데이터의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두 분의 발표를 마치기 전에 S2W 이지원 부대표님 그리고 양진모 부장님께 한 말씀씩 이번 사업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과 취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크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그 다크웹 데이터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저희 그 빅데이터 치안 플랫폼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센터들과의 데이터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음지에 있던 데이터들을 양지에 있던 그런 현실 데이터와 붙여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더 많은 안전하고 또 그런 좋은 사회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저희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원 부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진모 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그 기술 등을 이용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 안에서 연구용 데이터로 쓸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융합 데이터로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생긴 N번방과 같은 불행한 일들을 보면 인터넷 공간이 이제는 거의 실제 영토와 다름없는 세계가 열렸고 그 세계 속에 당연히 범죄는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각종 인터넷 스미싱, 피싱, 파밍 등을 비롯해서 혼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해결하는 활동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